애가 울면 내려가서 모유를 먹이고 올라왔어. 그럼 왜 그래? 왜 힘들게 그래? 그러면 나 당신이랑 자고 싶어. 진짜 복 받았어. 아, 나는 꼭 진짜 매일 맞아주는 아내가 돼야지. 진짜 복 받았어. 정은표 씨 진짜 복 받았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인지. 우리 내릴까? 아니 뭐 내릴 필요 없구나. 사랑해서 한 거야, 사랑해서. 아니 사랑해서 해도 힘들죠. 왜 엄마 손을 잡아? 아니, 아빠는 진짜 복 받았어. 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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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라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나 진짜 타보고 싶었어.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레전드 오브 레전드! 대한민국에는 이런 부부가 없었다! 진정한 사랑의 부부가 무엇인지 전파하는 리얼 사랑 전도 부부! 대한민국 대표 빨판상어 부부! 정은표, 김하연 부부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일단 어디로 모실까요? 우리 아들을 오래 못 봐가지고 지금 아들 만나서 저녁 먹으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쪽으로 이제 저희를 데려다 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처음 소개가 너무 과해가지고 마지막에 빨판상어가 조금 이렇게 순화를 시켜주긴 했는데 그 별명 지웅이가 네. 지어준 별명이라고. 엄마 아빠가 너무 이렇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빨판상어라고. 어릴 때 지어준 별명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사실 같은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조남이 네. 박찬홍이세요. 진짜? 네. 아 나 몰랐어. 박 감독님이 했던 드라마들을 내가 알고 있어서 꼭 뵙고 싶었는데 네. 아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이 아쉬웠었거든. 이제 정은표 배우님 모신다고 하니까 이미 업계에서 너무 좋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라고 잘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우 민망해라. 어머니가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아유. 지웅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웅이는 내가 키웠는데라. 맞아요. 지웅이 본인이 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랜선 이모들이. 지웅이는 거의 전 국민이 키운 아이라서. 예전에 지웅이가 대학 합격하는 영상도 봤거든요. 어우 타서도 안 쳐져. 합격! 같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우리가 해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공부를 하고 이러는 거를 스스로 좀 많이 해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온전히 이뤄낸 건데 그걸 옆에서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괜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어디에 붙었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다. 아니 그나저나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세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 드라마는 촬영이 끝났고 네. 서울의 별이라고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있고 요즘은 부끄럽게도 강연을 좀 많이 또 다니고 있어요. 어떤 주제로 강연을 다니시는 거예요? 육아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다니는데 제가 요즘 SNS를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에 댓글들 보면은 뭐 어떤 분은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분도 있고 우리 사는 모습 보면서 애를 낳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왜 당신들처럼 이렇게 막 즐겁게 살지 못했는지 좀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도 전염이 되는구나. 행복도 좀 전염이 되는구나. 그래서 강연 같은 거 이렇게 초대가 오면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종종 같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운전하고 가야 되는 데는 제가 좀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배우님 모시고 제가. 매니저로서 아주 완벽합니다. 강연 갈 때는 꼭 자기가 가는데 그 강연료를 7대 93. 그래서 7대3 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금 제가 뭐 뜯기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옆에서 운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결혼한 지 이제 곧 1주년이 돼가거든요. 벌써 그렇구나. 결혼 23년 차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4년. 23, 4년 정도 됐죠. 네. 그 예능에 나올 때는 자제하시는 거라고. 그렇죠. 실제는 그럼 더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지인들한테 그렇게 연락이 온대요. 그 집 진짜 그래? 그렇게 막 그럼 설마 저러겠어? 설정이겠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지인들이 해주는 말이 그보다 더해. 이거를 말로 하긴 뭐하지만 오늘도 둘이 막 그 이상한
둘만의 막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야 이런 거 릴스로 올리면 대박인데 그럼 우리 둘 다 구속이야 막 이 정도로 막 끈끈하게 뭔가 표현을 막 해요. 궁금하다. 아니,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도 안달 나세요?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설레이죠. 이분 생각을 하면. 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꼭 전화를 해요. 그때부터 벌써 저는 이제 좋은 거예요. 아니 지금 24년 차인데 이게 설레시는 거예요? 네.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서로 좋다 하니까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야, 2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설레이고 연애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나고 딱 100일 되는 날 결혼을 했어요. 너무 급하게 한 거잖아요. 서로 잘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우리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대부분이 야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모르니까 야 너 이런 점도 있었어? 좀 상대방을 보는 게 좀 더 양해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24년 돼 가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게 나와요. 아니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저도 지금까지는 최소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이상 하긴 했거든요. 아직까지. 나는 그거 좋다고 봐요. 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24년, 30년, 50년 유지되고 싶거든요.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죠? 좋은 거는 네.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아기 때는 막 물고 빨고 사랑한다 막 표현을 하다가도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어른들이 그만둬요. 애들한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애들하고. 근데 그 시기에도 서로 표현해 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사춘기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집 지웅이 하은이를 보면 아직도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가면 서로 민망함이 없어지니까 좀 놓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래서 모셨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또 가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별한 가훈이 있다면서요? 가장 처음 만든 게 이제 지웅이 유치원 때 나랑 둘이 유치원 체험 수업인가를 가가지고 만든 건데 재미있고 신나게 우리 집 가훈을 뭘로 할까 그랬더니 그 어린 친구가 자기는 재밌고 신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그걸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야 우리는 좀 이렇게 살아보자 한 게 아침에 행복하자. 진짜 아이들 키우면 싸울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지, 밥도 먹어라 그러는데 입에 물고 안 움직이지. 아이들은 잘 참지 않아요. 참는 건 결국에는 부모가 참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침에는 좀 즐겁게 참고 웃으면서 보내자. 사실은 아침에 싸우고 나서 아이들을 보내놓고 나면 하루 종일 찝찝해요. 그래서 아침엔 우리가 화를 내보지 말자. 그러고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와, 그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학창시절에 꼭 엄마가 야 이거 밥 먹고 가 그런데 지금 늦었어 이렇게 하고 가면은 엄마한테 미안하고 맞아요, 학교 맞아요. 가서도 계속 생각나고. 맞아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 결국은. 근데 그 행복이 시작점이 나는 아침인 것 같아. 아침이 깨지면 하루 종일 행복이 깨지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도 좀 많이 따라주는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사춘기 우리 집 그 소년도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래서 이렇게 늘 행복함이 좀 가는 것 같고. 또 하나가 가족을 남처럼 생각하자. 우와, 이건 뭐예요? 둘이 테니스를 치거든. 근데 네. 동호인들은 복식을 많이 쳐. 근데 다른 사람하고 칠 때는 뭐 실수하면 그렇게 관대해. 괜찮습니다. 잘하시면 되죠. 근데 내 식구가 실수를 하면 야 저쪽으로 쳐. 왜 그래? 이제 지웅이가 어렸을 때 막 살찌고 이럴 때 옆집에 누가 애 키우면서 우리 애 너무 먹어. 그러면 대부분이 키로가 괜찮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많이 먹으면 그만 좀 먹어 이 자식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가족한테 그러지 못할까? 가족한테도 좀 남한테 하듯이 조금만 말을 예의 있게 해보자. 그래서 남처럼. 누구세요? 처음에 남처럼 생각하자만 들었을 때는 오잉? 이랬는데 이야기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납득이 되고 나도 그럼 지훈이 더 남처럼 생각해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사실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두 분만의 특별한 자녀 교육 방법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실 것 같긴 해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방법이 없어. 오. 정해놓은 방법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애가 셋이잖아요, 저희. 네. 애가 셋이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 하나한테 맞춰서 또 말이 달라지고 저희가 대화가 달라지고 또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애를 막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우리 둘이서 어떤 정답을 찾는 과정은 되게 즐거웠어. 막 이게 숙제처럼 하거나 막 무슨 의무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둘이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야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접근을 해가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 그지?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절대 끼어들지 않았어. 중립을 지키면서 약간 사회자지, 사회자. 같은 중립. 뭔가 너무 과열되면 잠깐만 조금만 쉴까? 둘 다 조금 쉬어 이러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육아하면서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나가면 제가 어쨌든 주 양육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있었던 일을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지웅이 학교 갔었어. 얘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이런 일을 했대더라.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네, 재밌어. 근데 이걸 재밌어 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이 사람이 너 누구랑 그렇게 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아, 엄마 아빠는 비밀이 없구나. 약간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끔 가다 아 엄마한테 좀 얘기하지 말아줘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그 친구들도 알아. 아빠가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한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알고 있지만 또 모른 척 해주고. 지금 전 개인적으로 형님이 나는 자식보다 부부가 먼저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왠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살기 위한 어떤 결국에 우리 둘이 사랑해서 시작한 거잖아. 근데 아이들도 너무 소중하고 이쁘고 하지만 가장 먼저는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거든. 몇 년 전에 막둥이가 아기 때 막 아빠 엄마는 왜 그래 막 이러면 하은이가 쓱 지나가다가 아유 놔둬라 금술 좋잖아 막 이러고 가. 근데 얘들이 막 질투하는구나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지웅이가 아빠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랑 사는 모습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그걸 애들이 보면서 질투도 하고 그랬지만 나쁘지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두 분은 같이 있는 시간과 또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니까 아들 된 입장에서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조금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많이 필요한데 그게 막 힘들게 노력이 아니라 결국 그게 즐거움이 되면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걸 쫓아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둘이 쉬는 날 찜질방을 가든지 카페를 가든지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되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도 에?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나 언니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한테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싶다. 뭐, 커피? 집에서 가보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가자. 숨도 안 쉬어요. 가자. 일어나. 오늘은 좀 찌뿌둥한데 그러면 찜질방 가자. 먼저 이렇게 좀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더 하거든. 무조건 콜을 해주는 건 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뭐 상대방이 뭘 원할 때 좋아 하자. 근데 하자 해놓고 나서 문제점을 찾으면 되거든. 근데 대부분은 문제점을 먼저 찾고 하자를 하니까 이미 빈정이 상하는 거지. 근데 커피? 이거에 끝나. 그럼 그 순서만 딱 바꿔도 서로가 훨씬 더 신뢰도 생기고 좋아질 수 있는데 어디쯤이야? 정문 앞에 있어? 저기 있다. 반대쪽에? 저기 있다. 그럼 우리가 저기 지금 저기. 지웅아! 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라클 택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아까 보는데 어머니랑 거의 무슨 연인처럼 아니 한 달 못 본 사람처럼 일주일 됐어. 일주일. 저번 주에. 맞아.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요. 엄마 안 좋아하기 힘들지. 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지웅 씨가 오니까 화면이 꽉 차네요, 지금. 그때 세 분이 뒷좌석에 한꺼번에 타신 적은 없죠?
진짜. 그럴 일이 없죠. 그쵸? 다들. 붙어 계시라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따닥따닥 붙은 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정도? 그냥 이렇게 2명 정도면 딱 좋을 텐데. 야,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외로워지지? 아들한테. 그래 늦었지만 저녁 축하드립니다. 이야, 좀 어떠세요 요즘에? 저녁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네. 이제 뭐 복학하고 여러모로 너무 바빠가지고 사회에 야. 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도 하신 지가 그쵸. 이제 3년이 지나셨죠? 네, 그쵸. 처음 자취부터 시작하면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랑 독립했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야, 대답 똑바로 해. 이게 사랑하는 거하고 거리하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또 이제 좀 떨어져 있어야 애틋해지는 것도 있고. 아까 엄마 네. 아빠는 네. 너 가고 나서 너무 좋다고 했거든. 같은 맥락이지. 그쵸. 네. 대학 생활은 좀 어때요? 아직 힘듭니다. 아직 군대물이 좀 덜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부가 싫은 거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공부만 하면 차라리 문제 없겠는데 뭐 동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뭐 대외 활동도 그렇고 있어가지고 관심도 다양하지만 재능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고등 래퍼 나온 것도 보고. 네네네. 고등 래퍼 나가? 형 고등 래퍼 나가. 나는 댕기뿐이야 사친사. 시간 없으니 안 할게 긴말. 지금 어떻게 음악 활동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번에 또 쇼미더머니도 지원을 해가지고. 야, 오! 네. 고3 때 아버지랑 드라이브 했을 때 그 썼던 그 가사말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학원 끝나면 뭐 10시, 11시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자유로를 달렸죠. 수능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이 친구를 맞아, 데리러 맞아. 갔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웅아 아빠랑 드라이브 좀 할래?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제 지웅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지웅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제가 물어봤죠. 오늘 드라이브 할래? 해가지고 그때 그 드라이브가 자기한테 큰 힘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는 큰 추억이었거든요. 근데 지웅이한테도 그게 큰 의미였었는지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파일 이름이 아빠 헌정곡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보면서 둘이 좀 눈물을 찔끔 흘렸죠. 근데 눈물이 많으세요, 두 분? 바보들이야, 바보들. 우릴 비추는 moonlight. 밤에 도로 위는 너무도 삭막해. 울리는 팝송들이 가로등과 함께 외로운 어둠을 채우네. 푸른색의 작은 차는 어김없이 또 야밤의 학원 앞에서 날 기다려. 나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걸치고 자루를 lighting. 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달리 가기 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안 잡혀. 그저 생각을 비워내며 굴러가는 차 위에 몸을 맡겼어. 침묵 속 아무 대화 없이 또 난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로의 고난을 나눠둘러. 나는 더 빠르게 생각을 멈춘 채 안개를 가르며 밤 공기를 마셔. 달빛을 받은 눈 밑은 나렸네. 우리 지웅 씨 처음 보면은 꼭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우리 내릴까? 뭐 사실 뭐 내릴 필요 없고요. 네. 없구나. 없어? 사실 뭐 좀 약간 힙합인데 지금? 디스만 하지 마.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살던 사람이니까 어릴 때는 크게 뭐 감사할 것도 없고 다들 이러고 사나 보다. 그렇지. 이제 좀 크고 나서 평범한 가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애정 표현하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 잘하고 사는 집에서 살아서 되게 긍정적이고 웃음도 많게 큰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웅 씨가 집에 왔는데 아빠랑 엄마랑 또 우리 막내랑 막 달려가면서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안기는 모습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꼭 안아주는 그 허그 문화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웅이 엄마가 지웅이를 임신하기 전부터 뛰었던 것 같아. 나를 맞이하겠다고. 그러니까 지웅이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뛰니까 뭔지도 모르고 같이 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와가지고 그 현관에서 한 5분 10분씩 놀다 들어가. 근데 안아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니킹 날리고 먼저 안을 거야 하면서 울고 불고 막. 정작 아빠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안 줘. 나는 들어와가지고 아, 얘네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셋이서 투닥투닥 하다가 아빠 대충 안아주고 끝이야. 예. 근데 이게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자존감이 좋아진 것 같아. 집에 들어오면 언제든 나를 반겨주고 내가 여기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이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 이 사람들 사랑 덕분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아니 저희도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현관 앞에 나와서 꼭 안아주면 저도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늘 이 문 열면 지은이가 앞에 있을까? 키 누를 때 그 두더더더더 소리 들리면은 벌써 편해지고. 엄마가 좀 많이 뛰어나오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당신은 왜 이렇게 뛰는 거야? 너무 반갑잖아.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나를 반겨준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는 꼭 진짜 매일 맞아주는 아내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막 사춘기 때 뭐 안 나오고 이러면 아빠 오셨으니까 다 나와서 인사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진짜 복 받았어. 아 그래? 정은표 씨 진짜 복 받았어. 아니 가족이 진짜 화목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가족에서도 좀 힘들었던 고비 같은 게 있었었나요? 아무리 서로 사이가 좋아도 이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어떻게 잘 극복하고 서로 많이 이해하고 좀 존중해주고 이렇게 지내느냐의 문제인 거지. 갈등이 아예 없으면은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네. 우리는 그 갈등을 좀 잘 풀었던 것 같아.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을 우리는 좀 그걸 현명하게 잘 풀었던 것 같아. 어떤 싸움이 생겼을 때 하루를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 그지 자기야?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잠자리를 무조건 같이 했어. 싸우고 막 이래도 잘 때는 같이 잤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잘했냐면 지웅이 그 아기 때 이제 전맥직일 때 부부가 자는 침대 밑에 내려놓고 애가 울면 내려가서 모유를 먹이고 올라왔어. 그럼 왜 그래? 왜 힘들게 그래? 그러면 나 당신이랑 자고 싶어. 진짜 복 받았어. 대부분 아기를 낳고 나면 아이랑 엄마가 같이 있고 남편이 따로 자요. 예, 그게 편하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셋을 다 애들을 밑에서 재우고 제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랑 자겠다. 내가 진짜 복 받았구나.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떡해. 지웅 씨는 진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곁에 두고 계속 봐왔잖아요. 지웅 씨가 꿈꾸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눈이 높은 편인 건데 왜냐면 이 사람들을 보고 제가 자랐으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엄마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는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아니까. 아니야, 힘들다니 이 사람아. 사랑해서 한 거야, 사랑해서. 아니 사랑해서 해도 힘들죠. 왜 엄마 손을 잡아? 아빠는 진짜 복 받았어. 그래서 아내한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복 받았다는 소리 듣고 살 수 있게 좋다. 그거 제가 좋은 열심히 생각이야. 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일방적으로 받아먹고 사는 것처럼 되는데 저기 네 엄마가 아빠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해준 거야. 엄마가 약속을 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아빠가 매력이 있었다니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자기야, 얘기 좀 해줘. 지금도 막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아빠하고 나중에 누구 더 사랑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네 사랑은 다른 데서 찾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서운해하거든요. 근데 서운해하지 마라. 너도 그런 사람을 나중에 찾을 거다. 괜찮다. 그거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얘기가 잘못 갔어. 나도 잘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리 가버렸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7대 93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여보? 말 좀 해줘. 이 사람을 되게 또 높이 사는 게 뭐냐면 아니, 말하는데 어두워졌어. 에이씨. 내가 보기에는 7도 좀 과해. 야. 아니 사실 요즘에는 진짜 가족끼리 표현도 잘 안 하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빨판상어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식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말 섞고 같이 지내고 그게 다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진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은 좀 같이 먹자 하고 예.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가족 그 결속에 있어가지고 그 밥상머리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 나랑 김하얀이 만든 우리 가족은 나는 너무 이 의미를 막 딱 뭘로 이렇게 규정 짓기보다 나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런 문구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누구나 그런 가족의 행복한 가정에 살면 천국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진짜 우리 지흥 씨가 나중에 이제 연애해서 결혼하면 그 형님이랑 누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내보내고 싶은 아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저의 바운다리 안에서 얘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저희한테 의무하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사랑의 산물이니까 그 이후에는 얘가 만들어 나갈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둘이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 자체가. 진짜 큰절할 거야. 너무 감사하다. 이 부족한 자식을 책임져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빨리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지. 지웅이의 인생을 또 살아야 되니까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안 보려고 노력할 거야.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사실. 가끔 돈만 좀 보내주면. 근데 그럼 예비 며느리도 다 같이 안고 뽀뽀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지. 저는 절연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아내 생기면 그냥 부모님하고 굳이 뭐 각자 우리가 살아야지. 원하던 바야. 각자 살자. 야, 그래도 가끔 용돈은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럼 됐어. 그래서 이제 저희 예약한 장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엄마는 오늘 너 만나서 밥 먹고 싶다고 아침에 안 먹었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셨어? 아니, 너를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맛있게 먹고 맛있는 싶어. 거 먹으려고. 아닌 거 알죠? 엄마의 식성 알잖아.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씩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옆에 계시긴 하지만 아빠 욕 좀 해. 이럴 때. 네 욕일 수도 있어. 이렇게 잘 따라와주고 잘 같이 지내줘서 고마웠고 앞으로도 고마울 예정이야. 앞으로도 우리 잘 살자. 뭐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한마디 하자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 항상 맛있는 밥 차려주시고 저의 이 지방 비중에 최고 지분을 차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근데 욕으로 들려. 아버지 제가 항상 농담으로 복 받았다. 아빠는 진짜 희대의 천재고 엄마는 진짜 그냥 제일 가는 바보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너무 흘려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죽을래? 아니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웅 씨가 기본적으로 이 상체를 엄마한테 이러고 얘기를 저 정도? 그냥 이렇게 2명 정도면 딱 좋을 텐데 애정 표현하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나도 그거 항상 느끼고 있는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너희들 덕분에 엄마 아빠가 더 많이 행복하고 더 자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아. 고맙다. 사랑해. 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난 너무 재밌었어. 위 만나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어느 순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할 소리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서. 이게 사람한테 나오는 기운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로운 느낌으로 또 경험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느낀 이 느낌을 다 느끼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